10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계산조 폐허조사의 거리설법 정신을 기리며 탑골공원을 찾은 건데요. 국내외 종교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도 관음종의 창종 6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전남 완도를 찾아 지역 주민과 불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특강을 펼쳤습니다. 해양 힐링 도시를 꿈꾸는 완도에서 선명상의 가능성과 접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BTS 멤버 RM이 다녀간 힐링 도량 김천 직지사에 20여 청춘 남녀가 모였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매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는 절로가 이번엔 직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매력에 또 가을 단풍을 그림처럼 두른 직지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산 지역 불교 문화유산을 통해 남북 불교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태조 이성계의 원찰, 서광사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계산조 폐허조사의 거리설법 정신을 기리며 탑골공원을 찾은 건데요. 국내외 종교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도 관음종의 창종 6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자 대한제국이 조성한 경성 최초의 공원인 탑골공원. 1950년대 말 태허당 홍선 스님이 이곳에서 매일같이 거리설법을 펼친 것처럼 후학들도 탑골공원을 찾았습니다. 창종 60주년이라는 역사를 쓴 관음종이 계산조 태허 스님의 전법 정신을 이어 야단법석을 마련한 겁니다. 창종 50주년 때도 총본산 낙산 묘각사가 아닌 탑골공원에서 기념식을 한 관음종에 탑골공원은 계산조의 발자취가 서린 성지기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년 3개월을 이곳에서 6.25 동란 이후 폐허가 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결의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한 60년이라는 기념표어를 내건 관음종. 20년 넘게 국가적 재난마다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펼친 자비행위 일궈낸 외침입니다. 관음종은 여기에 더해 다문화 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라도 더불어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데 대한민국 관음종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법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를 비롯해 국회와 종로구 등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 스리랑카 등 관음종과 해외 교류를 해온 국가의 스님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역사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중견종단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은 우리 불교계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탑골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원각사지 10층 석탑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문화 공연을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환갑을 맞은 대한불교 관음종, 60갑자를 돌아온 을사년에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 원력을 초발심으로 되새겼습니다. 탑골공원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전남 완도를 찾아 지역 주민과 불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특강을 펼쳤습니다. 해양 힐링 도시를 꿈꾸는 완도에서 선명상의 가능성과 접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입니다.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전남 완도. 푸른 바다와 섬들의 고장 완도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0대 초반 신흥사에서 주지를 지낸 인연으로도 각별합니다. 어제 진우 스님은 초임 주지로 열정을 다했던 신흥사에서의 인연으로 다시 완도를 방문해 지역 주민과 불자들에게 선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스님은 먼저 젊은 시절에 완도 불자들과의 살가웠던 인연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부살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께서 너무 저를 이뻐해 주시더라고. 예. 그때만 해도 제가 뭐 30대 초반인데 내가 생각해도 이뻤지. 예.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양 힐링 도시를 표방해온 완도의 지향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의 대중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해 총무원을 예방한 신우철 완도 군수의 제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선명상을 쉽게 이해하는 기회로 마련한 겁니다.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 모인 500여 주민들은 총무원장 스님이 들려주는 선명상 이야기에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복잡한 것을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한 그 자세와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명상. 누구나 고가 없는 삶, 바다를 바라보며 힐링하는 해상도시 완도를 만들어가는 신군수도 이번 초청 강연이 조계종과 완도군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일상에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 치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명상과는 아주 또 비슷한 그런 치유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도에 선명상 그런 시설을 갖춰준다고 그러면 완도의 해양 치유와 연계해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신라의 장보고는 법화원을 거점으로 동아시아에 해양 불교가 번성하고 불법이 널리 퍼져나가길 꿈꿨습니다. 이날 완도에서 진우 스님은 선명상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누구나 필요한 보편적 수행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아이돌 그룹 BTS 멤버 RM이 다녀간 힐링 도량 김천 직지사에 20여 청춘 남녀가 모였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매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는 절로가 이번엔 직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매력에 또 가을 단풍을 그림처럼 두른 직지사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 참가자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사찰에 들어섭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내 반쪽 찾기 프로젝트 나는 절로가 이번엔 김천 직지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직지사 설법전에 모인 청춘 남녀 24명이 담소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한다 너에게 말할 수 있을까.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선물과 함께 덕담으로 청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사찰은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인연을 맺으시면 평생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절에서 만났으니 이제 절 친구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수많은 신청자들 가운데 선정된 만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진정성 있게 채워가길 당부했습니다.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남의 시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448명이 신청을 하여 1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참가한 24명은 직지사 도량과 숲을 배경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1대1 로테이션 차담 시간은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직지사에서 좋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얼른 이제 만난 분과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계의 사회적 책임과 청년 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 참가자들은 부처님의 존중과 배려의 가르침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음 나는 진로는 다음 달 15일 투독사에서 펼쳐집니다. BTN 뉴스 황상한입니다. 북한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산 지역 불교 문화유산을 통해 남북 불교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태조 이성계의 원찰, 서광사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북한 강원도 원산의 명산, 서광산 자락에 위치한 서광사.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뒤 원찰로 삼았던 사찰로 무학대사와의 인연이 깃든 조선 왕실 불교의 상징 사찰입니다. 숙종과 영조, 정조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이 친필 교진을 내리고 중창을 이어왔던 서광사는 왕실 불교의 중심이자 조선 불교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30본사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기도 한 서광사가 최근 북한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 속에서 남북 불교 교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지난 22일 원산-갈마 지역의 불교문화유산과 남북 불교 교류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포럼.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는 서광사는 대한제국 시기에도 고종이 신성한 사찰로 조종이 남긴 공덕을 계승해 천명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광사는 조선 왕실 불교의 전통을 잇는 공간이자 한반도 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요람으로 남북이 함께 교류를 모색할 수 있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원산갈마지구 불교문화유산의 특징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남과 북에서 조선의 정통성, 이 정통성의 계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불교 문화가 남북 교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다수의 불교 문화유산이 산재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불교 문화 복원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협력을 끌어내는 하나의 모티브, 그리고 또 하나는 법회,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통해서 관광협력을 끌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민추보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원산갈마 지역 불교 유산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질적 남북 불교 교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원산갈마지구와 신계사 복원 사업의 경험과 원력을 가진 저희 조계종단과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새로운 남북 교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의 연구 주제가 풍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원산갈마 불교문화유산. 관광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서광사를 중심으로 남북 불교문화 교류는 물론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내 불교학의 맏형격인 한국불교학회가 제1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시상식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어제 학술대회는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의상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시상한 학술상은 대상 없이 우수상과 장려상 부문만 수여됐습니다. 우수상은 전혜빈 서강대 사학과 박사수료생이, 장려상은 자현스님과 이륜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전혜빈 씨는 문무왕대 의상대사의 활동과 부석사 창건의 의미를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불교학회장 자현스님은 각계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불교학의 지평을 넓혀가길 기대했습니다.
장애 불자 예술인 모임 보리수 아래가 창립 20주년 기념 공연을 열어 지난 20년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포교 의지를 새로 다졌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이자 국악인 최준 씨의 우렁찬 노랫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장애인 불자 유재필 시인이 낭송 도움을 받아 시 부처님의 씨앗을 낭송해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들이 되듯 부처님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 하나 심으셨네. 장애인 불자들이 직접 쓴 시와 음악, 예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며 관객과 감동을 나누는 이곳은 보리수 아래의 20살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 현장입니다. 장애를 가진 불자들이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 문화예술 활동으로 포교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0년.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가 지난 21일 서울 노인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공연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재능을 피어나도록 손을 잡아주고 또 그것을 계기로 참된 신앙과 바른 포교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2005년 전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 제안으로 불교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으로 결성된 보리수 아래. 장애인 불자들의 문화,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원예법회, 출판과 음반 제작, 해외 성지 순례는 물론 아시아 장애인과의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장애인들에게 불교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원들은 보치아와 바리스타 대회 등 예체능 각 분야에서 수상 소식까지 전해오며 불교계 대표 장애인 단체로 성장해왔습니다. 보리수 아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자비 실천과 장애인 포교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 불자들이 더욱 편안히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비의 공동체로 더욱 깊고 넓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장애인 전법단장 혜성 스님은 회원들을 힐링 포교사라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20년 또 그 이상을 향해 더 많은 시를 쓰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낭송하며 더 큰 자비로 세상을 품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예술 공연으로 되새긴 보리수 아래는 새로운 포교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원주 구룡사가 보물 삼장보살도 원본과 복원 모사본을 비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구룡사는 오는 31일까지 삼장보살도와 복원 모사본을 한 곳에 모시고 300여 년 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비교 전시를 진행합니다. 2015년 보물로 지정된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1727년에 조성됐으며 천장, 지지, 지장보살을 모신 탱화로 수륙대제를 봉행할 때 앞단에 모시는 탱화입니다. 구룡사 주지 해공스님은 비교 전시를 통해 삼장보살도의 가치와 구룡사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4.3 희생자 등 제주에 있는 6만여 무연 분묘 영가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천도제를 봉행하며 이고등락을 발언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스님들의 발화와 나비춤이 6만여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법회에 동참한 춘강 가족들도 고운의 넋을 위로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지난 18일 제주 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제23회 무연분묘 유주무주 애온고운 위령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영가님들께서 속박되어 이끌어왔던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하고 환한 대자유의 영혼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천도의 위령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무형유산 제15호 제주불교의식 예능 보유자 성찬스님의 주재로 봉행된 위령 천도제는 대령과 관육, 신종작법 등의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춘강 이동환 이사장과 직원들은 23년을 변함없는 정성으로 호국 영령과 제주 4.3 희생자 등 제주의 6만여 무연영가의 이곳 등락을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생전의 원한과 생전의 제약과 생전의 미래를 회원 석결하시고 서방 영토
국락세계 왕생하시기를. 오늘 이 뜨겁한 법당에서 음식을 헌양하시고 좋은 법문을 잘 들으셨으니까 왕생 극락을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고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도민하업과 정토사회 구현을 발언한 사회복지법인 충강의 위령 천도제. 제주에서 올린 정성이 과거의 아픔을 보듬고 현 시대의 평화를 발언하는 희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남해 세심사와 화방사로 33 관음 성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소원정사 도계스님을 지도법사로 진행된 순례는 세심사에서 생명 존중과 환경 보존의 의미를 담은 물고기 방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계스님은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은 심각한 기후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방생은 공존의 불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은 오는 18일 천안 가건사와 구룡사로 구법여행을 떠납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한 대학생 박모 씨가 범죄 조직에 납치돼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포비아라고 불릴 만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 성지순례와 NGO 단체들도 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중앙선명상센터 건립 후보지인 안암동 개운학사 소유권을 되찾는 법적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적 과정과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근 불교계 여행사에서는 캄보디아 순례 관련 문의가 끊기고 예정된 순례도 전년 대비 80%가량 취소됐습니다. NGO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조기 귀국하거나 파견 취소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캄보디아 불교 성지는 시엠립 등에 집중돼 있어 사건 발생 지역과는 3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 사망 사건으로 인한 공포심에 봉사나 순례 활동 자체를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엠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NGO 로터스월드 박금호 국장은 캄보디아 관련 사업 공고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구호 활동 후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캄보디아 포비아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피해가 가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개운사가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의했습니다. 개운학사 토지는 1980년대에 승가 교육을 목적으로 승가학원에 무상 증여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승가대가 2001년 김포로 이전하며 본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 집행부에서 중앙선명상센터 건립 후보지로 개운학사를 지목하면서 소유권 환수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개운사에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승가학원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간 방치됐던 종단 재산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선명상을 전할 국민 수행 도량으로 재탄생할지 주목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